네, 16강 산염기 평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에서는요, 약산의 이온화 평형, 우리가 평형과 평형 상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근데 약산은 이온화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얘네도 조금이 이온화되면 그 이온화된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약산이라 하면 이온화가 되면서 H+, 즉 실제로 물속에서는 H3O 플러스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약산의 이온화 평형이면 평형에서의 pH를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약산의 농도에 따라 어느 정도가 이온화되고 pH는 얼마짜리인 상태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약산의 이온화 평형이고요. 약한 산만 이온화 평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염기도 이온화 평형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약한 염기인 경우는 H+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OH-가 나오게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이 OH-의 농도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항상 물어보는 건 pH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건 앞쪽에서 배웠던 H3O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약 염기의 경우는 OH-의 농도를 가지고 H3O 플러스의 농도, 즉 H 플러스의 농도를 찾아서 pH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레스테드 로리 산염기 파트에서 제가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연과학을 공부하시던 공학을 공부하시던 대부분의 경우에는 브레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 대한 내용을 알면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브레스테드 로리의 그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짝산 짝염기의 개념이었고요. 이 짝산과 짝염기 얘네들 사이의 이온화 평형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전공 올라가셔서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짝산 짝염기의 이온화 평형, 이 이온화 평형 상수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볼 거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완충 용액이요. 왜냐하면 완충 용액은 이 용액에 H+를 넣던 OH-를 넣던 H+를 넣으면 완전히 산성이 돼야 되고요. OH-를 넣으면 염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완충 용액에는 H+를 좀 넣던 OH-를 좀 넣던 이 용액의 pH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몸에, 사람 몸의 혈액 같은 경우는 pH가 7.4 정도 되거든요. 네, 약간 염기성이에요. pH가 7.4인 완충용의 개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약간의 산이 더 들어온다 해도 몸에 있는 pH는 거의 변화가 없고 약간의 염기가 들어와도 몸에 있는 pH가 변화가 없는, 즉 항상성을 유지해서 생명체가 그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완충용액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걸 가지고 만약에 합성을 한다. 그럼 의약 합성이다 그러면 그 약이 어디에 작용하느냐. 만약에 위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pH 2인 상황에서 약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성분이 들어가서 내 몸속에 피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pH 7.4인 상태에서 그 성분이 제대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충용액, 내가 원하는 pH의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나중에 실험과 연관된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충용액, 원하는 pH를 갖는 완충용액을 만드는 방법, 핸더슨 하셀바흐 공식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염기 적정 은 산하고 염기를 섞어서 중화시키는 그 과정의 반응을 보는 것이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적정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플라스크에 만약에 뭐 염산이 있다. 근데 내가 염산이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염산이 뭐 10ml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농도를 아는, 왜냐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농도를 아는, 예를 들어 1몰 농도 NaOH 1몰농도짜리 NaOH 용액을 여기다 떨어뜨렸더니 얘가 20ml 떨어졌을 때 이게 지시하게 변화가 생기면서 중화가 됐다.
그러면 여기 HCl의 농도는 얼마겠느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과정을 적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산하고 강염기를 가지고 적정했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농도를 만약에 모르는 지금 이 파트에서는 농도를 아는 걸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나중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농도를 모르는 녀석에 지금 이런 경우라면 얘는 이 몰 농도가 되어야만 여기에 있는 몰수랑 여기에 있는 몰수가 같아져서 정확하게 두 개가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찾아내는 과정. 그걸 적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실 거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화학과 김민경입니다. 자, 약산의 이온화 평형을 먼저 보시면요. 산을 애시드이기 때문에 HA라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산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애시드. 그래서 여기 A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고요. 얘가 H 플러스를 내놔서 H3O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 A 마이너스가 이 산의 짝 염기가 되겠죠. 자, 앞에 평형상수 공부했을 때 순수한 액체는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평형상수식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의 평형상수는 KA라고 쓰는 이유가 애시드, 즉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의 K, 평형상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KA라고 쓰고요. 밑에 HA가 있고 위에가 H3O 플러스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 KA는 밑에가 HA 그리고 위에 H3O 플러스 사실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지만 H 플러스라고 쓰셔도 큰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A 마이너스라고 써놓으시면 되는 건데 이때 KA를 산의 이온화 해리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산은 앞에서 우리 강산 족보 외웠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강산은 HCl, 그 밑에 HBr, 제가 계속 이렇게 쓸 거예요. 외우라고. 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더 강산이고 일단 얘네 세 개 강산이고 그다음에 산소 개수 빼기 수소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산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약산인 거예요. 그래서 약산의 종류가 진짜 몇 천 가지가 될 정도로 약산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산은 물에서 아주 작은 비율만 이온화되니까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므로 얘네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쓸 수 있다. 실제 평형 상태에서 이 약산의 수용액은 이온화가 안 된, 얘가 이온화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이 상태로 있으니까 이온화가 되지 않은 산과 약간의 하이드로늄 이온 그리고 약산의 짝염기로 구성이 된다. 약산이 이온화되는 정도는 산의 농도 이거랑 이온화에 대한 평형상수, 즉 산의 이온화 상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몇 가지 산의 이제 이온화 상수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상수값들을 보면 상수가 클수록 이게 크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산 HF분의 H3O 플러스 곱하기 F 마이너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가 크잖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이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이게 크다는 건 분자가 크다는 얘기고 그건 곧 H 플러스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KA, 산의 이온화 상수값이 크면 클수록 산성이 어떻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KA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계산할 거예요. pH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형이고 제일 중요한 형태의 문제예요. 25도에서 0.05 몰농도 HF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에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HF의 KA는 근데 항상 이런 문제를 줄 때는 KA 값을 줘요.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근데 얘가 0.05 몰농도잖아요. 그럼 HF는 제가 오타를 낸 거죠. 네, 0.05가 아니고 얘가 0.5 몰농도요. 네, HF는 0.5 몰농도였는데 여기에서 X만큼이 없어지고 그리고 얘가 1대 1대 1로 하는 반응이니까 H3O 플러스가 X만큼 생기고 F-도 X만큼 생긴다. 그러면 0.5 빼기 X는 XX.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할때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좀 봐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밑에 있는 애가 위로 곱해지면서 그냥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푸셔야 돼요.
그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푸셔야 되는데, 자, x제곱이고 0.5가 위로 곱해지면 얘는 7.1인데 0.5가 곱해지니까 한 뭐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 정도 스케일이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x는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될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0.5보다 좀 많이 작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화 계산법 또는 근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값을 봤을 때 KA 값이 별로 크지 않고 KA 값이 작다면 곱해진 상수를 생각해서 x제곱의 값을 예측했을 때 얘처럼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돼서 0.5보다 5%보다 작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얘를 0.5 마이너스 x를 그냥 0.5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x가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은 계산을 해보면 0.5분의 0.019니까 얘는 3.8%예요. 그래서 초기 농도보다 5% 미만이다. 이러면 무시할 수 있다. 0.5 빼기 x를 0.5로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건 학자들이 이런 근사법을 이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너무 많은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푸는 거랑 이렇게 단순화해서 계산을 하는 거랑 진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x값이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hf 값은 0.48이 남아 있고요. H3O 플러스랑 F-는 0.019 몰농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오고 붙여서 pH가 1.7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화 계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변화량, 이때 x는 변화량이거든요. 변화량인 x의 크기가 산의 초기 농도의 5%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된 값이 초기 농도의 5%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쓰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초기 농도가 이렇게 0.5일 때는 지금 괜찮잖아요. 근데 초기 농도가 0.05이다. 그런데 무시하고 막 계산을 했다. 0.05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산을 하면 이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고요. 이건 12%이기 때문에 5%보다 크니까 근사법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단순화 계산 같은 경우는 전공에 따라서 이런 계산이 굉장히 유용한 학과도 있고요. 건축과, 뭐 건설환경공학과 이런 쪽은 이런 계산이 되게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과는 조금 다르겠군요. 건설환경공학과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를 설계해야 되는 쪽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5% 미만이면 그냥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근데 시스템이 좀 작거나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걸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보면 이걸 5%보다 작다고 무시해도 돼요?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푸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무시하셨을 경우에는 초기 농도의 5%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꼭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보다 작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푸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자, KA를 이용해서 pH를 계산해라. 하이포화 염소산의 KA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0.0075 몰농도인 하이포화 염소산의 용액의 pH를 계산해라. 얘는 제일 먼저 반응표 쓰는 게 무조건. 평형 문제는 반응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딴 어떤 거보다. 그래서 얘가 H3O 플러스가 되고 ClO-가 되겠죠. 얘 농도는 0.0075고 없어지고 생기고 생기고. 그때 KA는 HClO 농도분의 H3O 플러스의 농도 ClO-의 농도이므로 얘는 0.0075 빼기 x분의 x의 제곱인데 이게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보세요. 얘가 사실은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얘가 위로 곱해지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11승 분위기가 될 거거든요.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6승 정도 나올 거란 얘기인데, 왜냐면 제곱이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돼야 되니까.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나 6승.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에 비해서 이 X 값이 굉장히 작을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예, 예측이 가능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단순화 계산으로 풀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은 실제로 0.0075에 비해서 3.8%밖에 안 되니까 얘는 5% 미만이고 이 값을 답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그러므로 그걸 이용해서 얘네 뭘 구하면 된다? pH를 구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여서 pH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반화학을 공부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있어야 되겠어요? 네, 공학용 계산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갖고 계시면 돼요. 네. 자, pH. 이제는 pH를 주고 KA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역과정인 거죠. KA를 주고 pH를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pH를 주고 KA를 계산해라. 이거는 산의 종류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산이 지금 여기서 산이 HA라고만 써져 있으니까 산의 종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산의 KA가 얼마냐? 이게 KA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얘가 무슨 산인지도 볼 수 있거든요. 0.25 몰롱도 용액의 pH가 3.47이다. 그러면 pH가 3.47이다. 그 얘기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pH 승이니까 3.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초기 농도가 0.25인데 3.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없어지고 생겨서 지금 pH가 3.47이 된 것이다. 그래서 KA 값은 평형일 때 농도들을 가지고 계산했더니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스피린도 약산이에요. 네. 약산인데 이 아스피린은 다음 반응식을 따라 물에서 이온화하죠. 아스피린의 0.1 몰롱도 수용액의 pH가 2.27이라면서요. 네. KA를 구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럼 얘도 반응표 써야 되잖아요. 반응표 쓸 때 얘는 0.1 몰롱도. 그 다음에 얘 농도가 주어진 거죠. 얘 pH가 2.27이니까 H3O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27승. 이거 여러분 머리로 계산 못해요. 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거고요.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27승이니까 5.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이걸 가지고 원래 초기 농도가 0.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빼는 거죠. 이것도 5.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살려둬도 되고요. 워낙에 뒷부분이 작으니까 그거 작아서 0.005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 값은 얼마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아, 아스피린의 KA 값은 이 정도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약산은 저렇게 해결이 됐는데 염기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약 염기도 어차피 약한 염기니까 얘 이온화는 염기는 브레스테드 로리가 이야기했죠.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화학종이라고. 그래서 H 플러스를 받아서 HB 플러스란 애가 됐고요. 물에서 H 플러스를 냈으니 물은 OH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염기의 해리 상수, 이온화 상수는 염기 농도. 얘는 순수한 액체니까 활동도가 1이라서 안 써도 된다 그랬고요. 염기 농도 B분의 HB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게 염기의 이온화 상수, 해리 상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얘네도 널리 사용되는, 근데 지금 이 염기들 보시면 앞에서 저랑 산염기 했을 때 거기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탄소화합물들에 이렇게, 전 지금 형광펜 하려고 했는데 형광펜. 탄소 있고 이런 탄소화합물의 중간에 누구? 질소 박혀 있으면 기본이 암모니아에 수소 대신에 딴 애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도 약염기예요. 이것도 암모니아 NH3에 H 대신에 CH3가 온 거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탄소화합물 중간중간에 질소가 박혀 있으면 아, 그 녀석은 뭐구나? 그냥 약한 염기구나. 그래서 얘네들도 10의 마이너스 14승인 요소보다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 에틸아민 같은 녀석이 훨씬 더 강한 염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OH-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25도에서 0.04 몰롱도 암모니아 용액의 pH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는 화학식을 쓰셔야 되겠죠? 네, NH3 물 H3 아니다 얘는 NH4 플러스 왜냐하면 얘가 H 플러스를 받아야 되니까요. OH 마이너스 얘가 0.04 몰롱도라 했어요. 여기서 없어져야죠. 생겨야 되네요. 생겨야 돼요. KB는 0.04 빼기 X분의 X의 제곱이거든요. 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여기서 X값을 찾잖아요. 구해내잖아요. 단순화 계산 하셔도 되고 그냥 푸셔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X값을 구해내면 그 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값은 OH-의 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염기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요. 왜냐면 pH를 항상 pH 물어보거든요. pOH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 가지고 계산했을 때 KB 값이 얘는 단순화 계산을 했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게 해서 X값을 구했더니 얘가 얼마냐 8.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왔는데 이건 초기 농도에 비해서 2%밖에 안 되니까 써도 상관없다. 그럼 이 X는 OH-의 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POH라는 애가 되고요. 아까 제가 이거 썼었죠? H3O 플러스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양변에 다 마이너스 로그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에 H3O 플러스 빼기 로그에 OH 마이너스 로그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니까 이건 14죠? 얘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어요? pH. 얘는 뭐겠어요? POH. 그래서 pH랑 POH를 더한 게 얼마다? 14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X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3.07이 나왔는데 이건 POH의 값이고요. 그래서 pH는 14에서 빼서 10.93이라고 암모니아니까 염기니까 pH가 7보다 큰 값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짝산 짝염기의 이온화 평형은요. 이거 보세요. 약산이 있는데 그 약산이 지금 누구냐면요. 약산이 HA예요. 그래서 걔가 이온화 됐어요. 그러면 짝염기 A-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짝염기 A-만 만약에 물에다 집어넣으면 걔가 물을 만났을 때 얘는 염기니까 여기서 물에서 H 플러스를 받아서 다시 HA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짝염기는 물에 녹으면 다시 HA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산과 걔네 짝염기, 얘네 두 개의 이제 이온화되는 식을 두 개를 더하면 최종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물 두 개가 H3O 플러스랑 OH-로 쪼개지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합이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약 염기가 있죠? 이게 약 염기가 이온화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H 플러스를 받아서 HB 플러스가 되고 OH-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염기에 얘가 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짝산이 이온화되는 걸 쓰면 그쵸? 짝산의 이온화 반응을 썼더니 결론적으로 짝산에서 원래 이제 염기로 회복이 되는 거죠. 얘네 두 개를 더해도 결국 그 합은 물에 뭐가 된다? 자동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Ka 곱하기 Kb는 KW이다. 어떤 산 그리고 걔의 짝염기. 산의 이온화 상수, 짝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곱하면 항상 물의 이온곱 상수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의 Ka 값과 염기의 Kb. 근데 이 산은 산과 그 짝염기의 Kb예요. 곱하면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충용액은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비어 있잖아요. 얘가 비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이온 효과를 통해서 완충용액까지를 이제 한 번에 제가 그냥 슬라이드로 필기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아세트산은 CH3COOH라고 써요. 요즘에는 CH3CO2H라고 쓰더라고요. 네, 같은 애인데. 근데 이게 요즘 표기법이고 이거는 옛날 표기법.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 표기법이 더 익숙해서 주로 이걸로 써요. 아세트산 소듐은 뭐냐면 H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긴 CH3COONA예요. 앞에 제가 용해도 규칙을 되게 열심히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NA가 있다는 건 마이너스 CH3CO 마이너스 NA 플러스인데 NA가 있으면 100% 이온화된다. 네, 1족하고 암모늄 있으면 무조건 100% 이온화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온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공통이온 효과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커는 하나예요. 플라스크 하나에 한 개의 플라스크에 아세트산 이거 100개 하고요. 아세트산 소듐 이거를 100개를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면 CH3COONA 얘를 저 플라스크 100개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 CH3 Na 플러스와 지워야지. 지우개가 있으니까. 저 이 지우개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Na 플러스랑 그래서 이거 지우개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CH3COO 마이너스. 근데 얘가 제가 화살표를 하나 쓴 이유가 뭐냐면요. 얘는 100% 이온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제가 얘를 100개를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도 없어요. 네, 무조건 이온화돼서 이게 100개 생기고 얘가 100개 물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똑같은 물에 지금 똑같은 이 비커 속에 아세트산 이것도 그쵸? 수용액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넣었어요. 얘는 약산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역 반응이 일어나고 산이니까 H3O 플러스가 생기고 CH3COO 마이너스가 생겨요. 여기에서 공통이온 효과가 뭐냐면요. 얘랑 얘가 같은 이온이다 이거예요. 공통이온.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냐면요. 보세요. 원래 아세트산은 많이 녹는 애가 아니라 했죠. 많이 이온화되는 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세트산은 이건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설계한 값이에요. 100개가 얘를 넣으면 100개 중에 20개, 20개 이 정도 이온화되고 얘가 80개 남아있는 게 정상인 아이였어요. 약산인 아세트산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누가 생겼냐면 같은 비이커잖아요, 지금. 같은 비이커 속에 아세트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아세트산 이온을 얘는 100% 이온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화살표 하나잖아요. 네, 이온 결합 물질이라 100개를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이 아세트산이 쪼개져서 얘를 만들어 아세트 CH3CO-를 만들려면 원래는 80개 남고 20개, 20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정상인데 비커 속에 플라스크 속에 이미 얘가 100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20개가 있고 싶은데 이미 100개가 있으니까 양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양이 다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안에 100개나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여기 20개 이렇게 이온화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공통이온이 너무 많으니까 역반응을 엄청나게 하게 돼요. 20개가 여기 다 있고 싶은데 100개나 옆에서 나 여기 충분히 많은데 너 좀 그만 나올래? 너 지금 네가 나올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역반응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나서 얘 한 개, 얘도 한 개, 얘가 99개가 그냥 그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완충용액을 만들면 여기에서 약산, 그럼 집어넣은 산이 그대로 거의 남아있고요. 짝염기, 그럼 거기에 이 염기도 100% 이온화되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99개 있으나 100개 있으나 비슷하고 얘도 100개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거냐? 주변에 있는 나는 여기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H3O 플러스를. 염산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럼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를 떨어뜨렸는데 H 플러스만 보면 다시 결합하고 싶은 CH3CO 마이너스가 100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를 10개를 떨어뜨리면 이 100개가 얘네랑 바로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CH3COH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가 용액 중에 남아있지 못하게 해요. 얘네가 바로바로 가서 얘를 잡아갖고 CH3CO 마이너스, CH3COH, 즉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니까 pH가 줄어들 이유가 없죠. H 플러스 개수가 많아진 pH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줄어들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에 내가 만약에 OH-를 10개 넣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CH3COH, 즉 아세트산은 원래 100개 중에 20개가 쪼개지고 80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통이온 때문에 얘가 쪼개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는 99개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대로 한 80개만 있고 나머지가 쪼개졌어야 되는데 쪼개지지 못한 상태로 지금 99개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쪼개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얘는 이온화가 되고 싶어서 난리 난 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OH-가 왔다. 얘가 바로바로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를 내놓아서 이거를 바로바로 없애준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OH-를 좀 넣던 H 플러스를 좀 넣던 pH 변화가 없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통이온 효과, 약산과 계짝염기를 이용한 공통이온 효과로 pH 변화가 없는 용액을 만들어. 거의 없는,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군요. pH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조금의 pH만 변하는 용액을 만들었다. 이게 완충 용액이다. 버퍼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완충 용액이 뭔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완충용액 버퍼 솔루션은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를 포함하는 용액. 반대로 약염기랑 그거에 짝산이 들어가도 되고요. 완충용액은 혼합물이잖아요. 지금 좀 전에 봐서 알겠지만 아세트산 나트륨과 아세트산 얘가 100개 들어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완충용액은 혼합물이니까 산이나 염기를 조금 첨가했을 때 pH 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별로 pH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용액이 있는데 아세트산 농도도 1몰 농도고 아세트산 소듐도 1몰 농도예요. 근데 여기에 0.1몰의 HCl 을이겠죠? HCl을 첨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용액의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소량의 산이 첨가되면 H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되게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아까 공통이온으로.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바로바로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살아있지 못하도록 해요. 원래 강산을 넣으면 용액의 pH가 확 주는 게 맞는데 이 강산을 약산으로 전환하는 능력 때문에 산 첨가에 대한 효과를 최소화한다 그랬는데 얼마큼 최소화하는지 보실래요? 원래 얘가 H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보세요. 이건데 H 플러스를 집어넣어서 0.1몰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세트산 1몰 농도의 pH는 4.74예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H 플러스를 0.1몰을 넣었어요. 그럼 얘가 얘랑 바로 만나서 없애준다 그랬죠? 그럼 아세트산은 0.1몰이 더 생겼으니 1.1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H3CO-는 원래 1몰이 있었는데 없어졌으니 0.9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1.1몰, 얘는 0.9몰인 상태로 이온화 평형을 생각해 보면 pH가 얼마가 나오느냐? 4.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산 첨가하기 전에 4.74였는데 4.66이니까 0.08 정도 변했다. 많이 변한 거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똑같은 상태로 내가 순수한 물에다가 HCl 0.1몰 넣었잖아요. 네, 그럼 pH는 7에서 1로 변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0.08만 변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완충용액은 산이나 염기를 첨가했을 때 pH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지금 이 와중에 보세요.
여기 가지고 계산할 때 항상 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 산이 얼마, 원래 있던 짝염기랑 만나서 짝산의 양과 짝염기의 양이 1에서 얼만큼 줄었는지를 일일이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반응표를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이 과정은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큐에 날려준 사람이 핸더슨 하셀바우예요. 자, 봅시다. 약한 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아세트산으로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아까 지우개. 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세트산 나트륨이 100% 이온화돼서 Na 플러스랑 CH3COO-가 되고 그 다음에 CH3COOH가 물과 만나서 그래서 얘는 H3O 플러스랑 CH3COO-가 되고 물론 이건 가역 반응이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누가 이 녀석이 형광펜 색깔 무슨 일이고 실제로 이 녀석이 누구로 작용하니까 공통 이온으로 작용하니까 얘는 100% 이온화가 되고 얘는 이온화가 거의 안 되는 쪽을 향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공통 이온 때문에 이온화가 됐다가도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평형 이동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태이므로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어차피 얘네 두 개는 지금 같은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플라스크 속에 들어있으므로 얘네는 하나의 용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액을 가지고 용액의 Ka, 즉 산의 이온화 상수를 쓸 수 있어요. 이거 하나의 용액이잖아요. 산의 이온화 상수는 CH3COOH분의 위에가 H3O 플러스 곱하기 CH3COO-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농도는 처음에 집어넣은 산의 농도 그게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 농도는 처음에 집어넣은 짝염기의 농도 얘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농도랑 이 농도는 내가 처음에 집어넣은 양대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양변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얘랑 얘의 농도는 어차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이너스 로그 Ka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마이너스 로그 CH3COOH분의 CH3COO 마이너스 자, 얘를 뭐라고 쓰느냐? pKa 마이너스 로그니까요. 얘를 뭐라고 써요? pH 마이너스 로그 얘를 이제 전 뭐라고 쓸 거냐면 산분의 짝염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얘는 농도지만 농도 아니고 몰수여도 위에 밑에 둘 다 그냥 몰수로만 계산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완충용액의 pH는 내가 어떤 산을 지정하면 그 산으로 만들면 그 산의 pKa 아까 Ka 값 있었죠? 산의 Ka 그래서 pKa 더하기 로그 누구분의 산의 농도분의 누구 농도다? 짝 염기의 농도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pKa가 5.7인 산을 가지고 산의 양과 산의 비율과 짝염기의 비율을 2대1로 했다. 그럼 산이 2고 짝염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죠. 로그 2는 0.3010이고 그래서 빼기 0.3을 하는 거니까 그 완충용액의 pH는 5.4짜리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핸더슨 하셀바우 공식 완충용액 pH를 구하는 요 공식은 네, 진짜 쓸 데 많아요. 네, 그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했던 그 내용을 이제 대부분의 책들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써놓은 거고요. 네. 아세트산의 농도가 1, 아세트산 소듐도 1이에요. 완충용액 1리터로 반응을 시작할 때 NaOH 0.1몰을 첨가한 이후에 pH를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NaOH, 그러니까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 농도 1리터. 그럼 얘네는 1몰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얘도 1몰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세트산 소듐도 1몰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근데 NaOH를 0.1몰, 이거 고체거든요. 네. 그리고 반응이 용액의 부피를 변하게 하진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이건 염기고 이건 산이잖아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이 NaOH니까 OH 마이너스, 100% 쪼개지거든요. 강염기라서. 그래서 얘가 CH3COO 마이너스가 되고 H2O가 되는 거예요. 얘는 초기에 얼마 있었냐면 1몰 있었거든요. 얘가 0.1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만나서 얘가 0.1몰이 생겼어요. 얘는 0.9몰이 남는 거죠. 따라서 이 반응을 시키고 난 그 완충용액 속에는, 그 용액 속에는 CH3COOH는 0.9몰. 근데 1리터 용액이라 그랬으니까 0.9몰 농도. 그 다음에 원래 얘는 1몰이 있었는데 얘가 OH 때문에 0.1몰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CH3COO-는 뭐가 된다? 1.1몰이 있는 거다. 원래 1몰이 있었으니까. 1리터에. 그래서 얘는 1.1몰 농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충용액의 pH는 pKa 더하기 로그, 누구분의 산 0.9분의 염기 1.1. 아세트산은 pKa 값이 4.74예요. 네. KA가 아세트산의 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면 보세요. 0.9분의 1.1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OH를 첨가하면 아세트산이 OH를 만나서 CH3CO- 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0.9, 얘는 1.1, 4.74 pKa니까. 그래서 얼마가 됐다? 4.83이 됐다. 이런 식으로 살짝 변하더라.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완충용액의 조건이 되기 위해선 짝산분의 짝염기의 양이 0.1보다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완충용액은 두 개가 혼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혼합물로 계속 존재를 하려면요. 한쪽의 양이 다른 쪽의 양이 10배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0.1에서 10 사이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pH는 A 더하기 로그 3분의 짝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으면 0.1이고 얘가 제일 크면 10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완충용액의 pH는 어떤 산을 딱 선택하면 그 산의 pKa 빼기 1에서 그 다음에 그 산의 pKa 더하기 1, 요 사이 값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약산의 pKa랑 단위가 한 pH,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이 사이에만 있어야지 이걸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특정 pH를 가지는 완충용액을 만들려면 그 산의 Ka 값을 가지고 이제 pKa 값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산의 pKa는 뭐 7이다. 그러면 6에서 8 사이에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산들이 보면 Ka 값과 pKa 값은 어떤 화학책이든지 간에 제일 뒤에 부록으로 다 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벤조산인데요. 벤조산이라는 애를 가지고 완충용액을 만들면 pKa가 4.19니까 3.19에서 5.19 사이에 있는 용액만 만들 수 있어요. 뭐가? pH가. 얘가 페놀인데요. 페놀이라는 애를 가지고 완충용액을 만들면 pH가 8.89에서 10.89 사이, 그렇게 사이에 있는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핸더슨 하셀바우 공식을 이용해서 산하고 염기의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pH를 갖는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산염기 적정은 일단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농도를 모르는 애한테 농도를 아는 애를 집어넣어서 얘 농도가 얼마인지 찾아내는 게 적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강산 강염기 적정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강산에다가 염기를 넣었을 때, 강염기를 넣었을 때 pH가 어떤 형태로 변해가는지를 미리 알고 싶어서 지금 농도를 아는 강산, 염산 25ml에 농도를 아는 똑같은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집어넣는 그런 상태로 해서 적정되는 과정을 지금 살피고 싶은 거거든요. 산하고 염기는 지금 1대1로 하는 반응이에요. NaOH를 첨가하기 전에 그때는 뭐 산만 있잖아요. 염산은 100% 이온화가 됐죠. 그러니 0.1몰 농도면 H 플러스의 농도도 0.1이 있으니까 pH가 1에서 시작하죠. 여기에 0.1몰 농도 NaOH를 10ml를 넣었어요. 그럼 이때 이제 잘 보세요. 첨가되는 NaOH의 몰수는 10ml인데 이게 0.1몰이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밀리몰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해요. 밀리리터의 밀리몰로. 그럼 NaOH는 1밀리몰이 있었고 염산은 2.5밀리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처음에 NaOH가 없을 때, 그 다음에 10ml 넣었을 때는 1밀리몰, 그래서 남아있는 H, 얘는 원래 2.5밀리몰이 있었던 애거든요. 그러므로 남은 게 2.5 중에 1이 반응을 했을 거고 남은 게 1.5인데 전체 부피가 바뀌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염산은 25ml 있었는데 NaOH를 10ml를 넣었으니까 전체 부피가 35ml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H 플러스는 1.5mm몰인데 전체 부피가 30ml이므로 몰 퍼 리터로 바꾸면 0.0429가 돼서 이렇게. 그래서 pH가 1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NaOH의 양이 HCl의 양과 정확하게 동량인 경우라면 얘가 최초에 2.5가 있었죠? 정확하게 똑같은 양이 돼버리면 H 플러스 없고 얘도 반응에 다 해서 없으니까 그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없는 완전한 중성 상태의 물이 돼서 pH가 7이 되고 NaOH가 더 들어가면 이제는 H3O 플러스, 즉 H 플러스는 2.5밀리몰이 있었는데 얘가 3밀리몰이 들어갔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더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부피는 55인데 남은 게 OH 마이너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농도, 즉 POH를 알게 되니까 14에서 빼서 pH 값을 구해내는. 그래서 7을 넘어가면 강산 강염기 적정했을 땐 7을 넘어가면 또 완벽하게 염기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고 정확하게 산과 염기가 똑같은 양이 있어서 pH가 딱 7을 찍어주는 완전히 중화되는 그 점을 당량점 즉 H 플러스의 몰수랑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같은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어요. 네, 산염기 평형은 진짜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어려워서요. 사실은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 만약에 이 부분 시험 공부하시거나 그래야 될 때는 한 두세 번은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